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한미국입니다. 어제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과거부터 꾸준히 미국 주식 매크로를 분석해왔고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대세의 상승장이 될 수가 없으며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매크로 지표들이 보여줘 왔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서프라이스 인덱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골디락스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시장이 상승에 취해 있었는가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렇게 서프라이스 인덱스가 높다는 것은 매번 나오는 지표들이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경제 성장률을 쿨다운 시키고자 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 그게 좋은 것이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그 뒤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강한 것은 골디락스가 아닌 것입니다. 뭐 저야 슛을 치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만 한다고 꾸준히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왔는데 욕만 먹어왔죠. 그리고 제가 일관적으로 자꾸 안 좋게 분석한다고 기우제를 올린다고도 하시는데 결코 기우제가 아닙니다. 매크로 분석이라는 것이 거시경제를 기준으로 분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방향이 바뀌는 주가와는 달리 거시경제의 방향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일관적인 것이고 이슈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제가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도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이러한 빅테크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보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면은 객관적인 장세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축구팬처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응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응원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독과 같이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야 어떤 선수를 방출하고 영입할지 판단이 서고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포트폴리오를 드높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무작정 응원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으며 저를 욕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곱씹어서 매크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FOMC 회의가 열리기 이전부터 분석드렸던 SEP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FOMC 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리얼 레이트가 굉장히 높으므로 장기금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드렸고요.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24년 6월 기준 한때 4.6%였던 금리가 5.1%까지 올라갔고요. 25년의 경우는 이렇게 3.4%에서 이번에 3.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이슈성이 아니라 펀더멘탈을 꾸준히 추적하면은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먼저 이러한 지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라는 이러한 제목과 함께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분석을 드렸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6월 기준으로 2014년의 기준금리는 4.6%가 잡혀 있고요. 2015년으로는 3.4%가 잡혀 있으며 그 이후에 롱걸 원의 경우는 이렇게 2.5%가 잡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권이 그리고 있는 Fed Funds Rate는 어떨까요? 2014년의 경우는 이렇게 4.6%로 얼추 일치합니다만 2025년의 경우는 4.2% 정도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최소 4.06%이고요. 2018년 12월 기준으로는 이렇게 4.7% 이상 기준금리가 그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6월 기준으로 25년의 SEP는 이렇게 3.4%대이고 롱걸런은 2.5%이니 연준이 얼마나 여기 Summer Economic Projection을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이상적으로 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자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준의 SEP를 대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Nominal Interest Rate가 어떠한 원리로 잡혔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것은 Real Rate로 2년부터 여기 30년까지 전부 다 최소 Real Rate가 이렇게 최소 2%대에 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onger Run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2.5%로 잡혀 있는데 여기 이 수치에서 PCE 인플레이션인 2%를 빼면 나오는 게 바로 지금 보시는 Real Rate입니다. 분명히 여기 2.5%에서 PCE 인플레이션인 2%를 뺐기 때문에 Real Rate는 0.5%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Longer Run 기준이니까 30년치를 보면요, 30년짜리는 이렇게 Real Rate가 2%까지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Longer Run 기준으로 잡힌 기준금리
2.5%가 너무 작게 잡힌 것이고요. 저도 여기 이 수치가 4.0%는 되어야 여기 PCE 인플레이션 2.0%를 뺐을 때 real rate가 이렇게 2%가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여기 이러한 미래 금리의 전망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게 잡힌 것입니다. 여기 longer run 뿐만이 아니라 같은 원리로 2025년, 2024년에도 적용됐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6월달 수치인 4.6%가 5.1%로 상향 조정이 됐고 2025년 3.4% 잡혔던 이 금리 전망이 이번에 3.9%로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나 일이 일어난 뒤에 어쩌고저쩌고 분석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미 시장의 센티먼트는 골디락스와 대세의 상승장을 대부분이 바라보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여기 JP모건의 기관 전략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분석드렸듯이 이렇게 시장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Price for Perfection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언정 나를 제외한 대다수의 분들은 다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었고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기 전 CPI가 3.0%가 되었을 때만 해도 다들 축제 분위기였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정작 CPI가 3.0%였던 이유는 여기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잡힌 기저효과에다가 미국의 SPR 방출 등에 의해 유가가 고점 대비해서는 40% 떨어졌고 그러한 와중 원유 펀더멘탈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반등을 앞두고 있었지만 시장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주가는 펀더멘탈에 수렴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결국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여기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아래로 브레이크아웃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차트 패턴도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전부 다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S&P 500의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4330까지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4330이 깨지게 되면은 여기 S&P 500 헤드앤숄더의 넥라인 부분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면서 주가는 더 아래로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ETF인 SMH의 경우는 143.50달러라는 지선이 어제 기준으로 걸쳐져 있었는데 오늘 이미 이렇게 깨진 상태로 이게 뚫렸기 때문에 이렇게 129달러대에 잡혀있는 갭을 채우러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굉장히 큰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성장주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달러 기구는 이렇게 105.56달러에 위치한 상태로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달러의 지수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달러는 105.5달러를 뚫어주게 되면은 충분히 106, 107, 108까지도 갈 수 있게 됩니다. 달러가 106, 107, 108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환율이 더 이상 1330대가 아니라 1400, 잘하면 1500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S&P 500이라던가 성장주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달러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106, 107, 108까지 가게 된다면 S&P 500과 나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제가 과거 때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으로 모든 퍼즐은 맞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미 공유드린 전략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 섹터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숏이 잡혀있다는 정황 또한 미리 공유드렸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를 대상으로 잡힌 롱숏 비율이 25%나 이렇게 줄으면서 1.12가 되었는데 그 말인즉슨 분모에 있는 여기 숏 비중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25% 비율이 줄어든 것이고요. 여기 오른쪽의 경우는 미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주식을 대상으로 잡힌 숏의 비중이 1개월 전 대비해서 20%나 늘어났다는 것으로 전체 테크 기술주에 잡힌 숏 40%가 무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2019년 이후로 가장 높게 잡힌 숏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AI를 여전히 믿고 AI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계속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AI 쪽에서 빠져나왔으며 숏을 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기관이 정말 돈을 빼고 있는지 또한 알아볼까요?
여기 9월 22일 어제 아침에 제가 미리 멤버십분들 상으로 이렇게 채권 시장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기관은 돈을 빼고 있다고도 분석을 드렸는데요. 이미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제목의 말 그대로 다 벌어지고 있으니 무료로 이 부분을 보여드리자면은 인용국채금리는 5%를 갱신했고 뚫고 올라가기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실제로 뚫고 올라갔고요. 10년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뚫고 올라가기 직전이고요. 뚫고 올라갔고요. 5년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5년 국채금리가 왜 저평가인지 또한 이렇게 분석을 드렸고 저평가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갔고요. 바로 이 부분으로 눈치 빠른 기관들은 돈을 빼기 시작했다는 부분 또한 제가 공유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Outflows accelerate from financial markets라고 적혀 있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돈이 2022년에 비견될 정도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TA라는 모멘텀 추종 알고리즘 세력 또한 이렇게 분석을 드렸는데요. 여기 부분을 잘 보시면은 Flat Tape와 Up Tape 그리고 Down Tape이 있는데 플랫 테이블 보시면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3.5 빌리언 달러 정도의 돈이 S&P 500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업 테이블은 주가가 오를 때 시나리오인데 주가가 오른다고 할지언정 이렇게 마이너스 446 밀리언 달러어치의 돈이 S&P 500으로부터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운 테이블은 주가가 빠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가가 빠질 때는 무려 19 빌리언 달러의 돈이 S&P 500으로부터 매도될 계획이라는 것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벌어질 계획이고요. 한 달이라는 기간을 보시면은 더 심합니다. 플랫 테이프는 횡보할 때인데 횡보할 경우에 S&P 500은 5 빌리언 달러치의 돈이 매도가 될 계획이고요. 업 테이프는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S&P 500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4.3 빌리언 달러의 돈이 이번엔 반대로 매수가 될 계획이며 하지만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한 경우 무려 74 빌리언 달러치의 돈이 S&P 500으로부터 빠져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의 시장을 조심해야 한다고 눈이 쉬지 않고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말고도 여전히 많습니다. 최대한 모든 그레이 에리어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어그로를 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제 영상들은 난이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요. 멤버십 광고를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영상에 공유드리는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사비로 내는 돈은 아마 주식 유튜버 중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고도 자부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더 이상 없는지라 분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다들 조심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꾸준히 외쳐왔던 유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유가가 지속되는 이상 원유 주식들의 펀더멘탈은 물론 나중에 실적도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 나쁠 게 하나도 없겠습니다. 나머지 분석은 전부 다 내일 아침에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강의 샵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